네, 보신 것처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당 후보들의 움직임이 분주한데요. 오늘은 정치맥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총괄 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과 함께 민주당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어제 이재명 후보가 경청 투어의 마지막 일정으로 화순, 강진, 해남, 영암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에 계셨죠? 네네. 네,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아이고, 엄청 뜨거웠습니다. 일요일 날 오전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사람들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또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본인의 일처럼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출마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날이고요. 민주당 주요 공약도 나왔습니다. 전남에서 주목할 만한 공약이 있을까요? 네, 광주는 국가 그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광주의 AI를 중심으로 한 AI 산업들을 키워나가겠다 이렇게 하셨고요. 전남은 이제 주로 에너지 중심의 어떤 그 미래 산업들을 또 이렇게 그 기반들을 만들겠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목포에는 해상풍력과 전기 선박 위주로 해서 새로운 산업을 좀 또 이렇게 세우시겠다 이야기하셨고요. 또 나주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과 신기술의 어떤 그 육성 또 인재 양성 이런 것들을 약속해 주셨고 지금 호남선 이 전라선 쪽이 굉장히 저속철이잖아요. 네네. 이것을 고속철로 바꾸시겠다 약속하셨고 서해안철도를 목포까지 연결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양한 공약을 준비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네네. 광주 전남에선 사실 이재명 후보의 또 민주당의 강세가 상수인 만큼 네네. 관심이 가는 건 득표율입니다. 네네. 전남 선대위에서 좀 목표로 한 득표율이 있습니까? 전남 그 선대위의 주요한 어떤 득표율과 투표율의 목표가 있는데요. 지난해는 투표율이 한 80%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을 85%로 좀 한 5% 정도 상향의 목표를 설정했고요. 네. 득표율은 85%를 약간 상향했는데 득표율은 한 9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담양군수 재선거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제 호남 지역민들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긴 하지만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건 또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압도적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 있으실까요? 이번 대선에서의 주된 목표는 저는 1 더하기 이 전략을 지금 주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이라고 하는 것은 한 표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1%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우리 민주당을 지칭하는 1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유세전하고 피켓팅과 같은 외형적인 어떤 싸움을 했었다면 우리가 1%의 부족으로 실패했던 그 과거를 반증해서 정말 1%를 더 올리는 데 더 노력하자. 그래서 외부적인 그 외향적인 어떤 선거보다는 밑으로 현장을 찾아서 골목을 찾아서 삶의 현장을 찾아서 경청하고 또 설득하는 그런 그 투표전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인 최종 목표인 90% 득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상대 후보로 국민의힘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후보가 나서게 됐습니다. 후보 확정 과정이 무척 혼란스러웠는데 의원님께서도 이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후보 선정 과정에서 과연 이 당이 공당이 맞는가? 자기들의 결정조차도 스스로 번복하고 국가의 법질서 헌법을 깔아뭉갰듯이 이 국민의 뜻 그리고 또 이 최소한의 자기들의 내부적인 규정 그 규약을 스스럼 없이 이 소위 말해서 무시해버리고 깔아뭉개는 저런 사람들에게 다시 나라를 맡겨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기 대선 시계와 함께 국회 일정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행안위원장이기도 하신 만큼 관련된 내용을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최근 행안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허위사실 공표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방탄용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법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우선 지금 현행법을 굉장히 악용하고 있고 또 편법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법
악기술자들의 그런 준동을 우리가 최대한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법기관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국민의 대의기관이기도 한 우리 국회가 우리 입법권을 통해 가지고 사법부의 사법 쿠데타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위라고 하는 아주 추상적이고 또 표현에 따라서는 대단히 주관적이고 내밀한 내용들을 법으로 이렇게 심판한다는 것은 대단히 좀 이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재판권, 기소권 남용이 저질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하자는 뜻에서 행안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그 대표 발의해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통과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행안위가 주목을 받은 게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발언 때문이었죠.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박 위원장이 용인하는 듯한 모른다는 발언을 하니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퇴장을 명령하기도 하셨어요. 5.18 45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요? 국민의힘조차도 헌법 전문에 담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실화해위원회 박선영 위원장이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해서 자기는 잘 모르겠다. 아직 논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 결과적으로는 역사를 왜곡하고 광주 시민들의 아픈 역사를 후집어서 광주 시민들을 좀 모독하는 그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는 퇴장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앞으로 이 국회나 어떤 법률적인 어떤 심판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단호히 단죄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안위 그리고 선대위에서 의원님의 역할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정훈 의원과 정치맥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